자동차 공장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현대차 공장을 떠올리고 현대차 공장의 문제점도 같이 떠올리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차 국내 공장의 생산성을 해외 공장하고 비교해드렸죠.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유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숫자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너무 조용해서 몰락을 눈치 못 챈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국산차 브랜드라는 논란도 없죠. 쉐보레인데요. 한국 GM이 최근에 국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의외죠. 요즘 중국이나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유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갑자기 한국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가 국내에서 신차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GM이 창원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작년 3월에 이미 새로운 도장 공장을 완공했고 작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새로운 설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창원 공장은 프레스, 차체, 조립 과정 설비가 완전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질 차는 차세대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창원 공장에서는 스파크, 라보, 다마스 이렇게 세 차종을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다마스랑 라보는 단종됐고 스파크도 곧 단종이라고 하잖아요. 스파크의 자리를 대신할 차세대 크로스오버 모델이 여기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투자 소식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저는 이 공장 투자 이야기가 크게 반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세대 크로스오버 모델 생산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번 투자 내용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일단 생산 차종이 3개에서 하나로 줄었죠.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어떤가요? 진짜 그 지역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원래 있던 공장에 라인을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공장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창원 공장은 그게 아닙니다. 라인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하고요. 이 덕에 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산 차종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산성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 거죠. 실제로 쉐보레 보도자료에서 강조된 건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60대 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 공장에 투자하는 동안 부평 이 공장은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부평 공장에서는 원래 아베오, 캡티바, 알페온, 말리부, 트렉스 이런 차들이 생산됐죠. 그런데 죄다 단종되면서 지금은 말리부랑 트렉스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남은 차들도 단종이 예고되면서 부평 이 공장 폐쇄 일정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평 이 공장이 폐쇄되면 군산 공장 이후 4년 만에 국내 공장이 폐쇄되는 거죠. 이미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렉스랑 말리부가 너무 안 팔리는 것도 문제고 폐쇄 얘기가 나오면서 노조는 2교대 근무하던 걸 1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덕에 원래 8월에 폐쇄 예정이던 게 11월로 미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하거나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 GM의 계획은 한국 생산 기지를 두 곳으로 단순화하고요. 국내 전략 차종 위주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은 차는 창원 공장하고 부평 공장이고요. GM은 이걸 리빌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결국 창원 공장 설비를 신식으로 바꾸고 그 와중에 부평 이 공장은 폐쇄되는 사실상 뭔가 더 이득이 될 만한 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GM 입장에서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도 없고 투자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차 공장을 비판하는 동안 여기는 집중을 못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GM 공장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공장 생산 시간은 르노코리아가 한 대당 20.86시간이고요. 현대차는 26.8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 GM 군산 공장은 무려 59.31시간이나 됐습니다. GM 미국 공장이 24.0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브라질 공장은 21.14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군산 공장은 4배가 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한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통해왔습니다. 한창 이 문제가 심각할 때 이런 자료들도 넘쳐났거든요. 이 당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비평했냐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서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사가 협의해서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을 올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군산 공장의 생산성 순위는 전체 중 13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더 재밌는 건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던 차가 뭐예요? 크루저랑 올란도 같은 것들이었죠. 이거보다 훨씬 큰 실버라도랑 시에라를 생산하는 미국 포트웨인 공장은 24.04시간이면 된다면서요. 심지어 미국 현지 공장이면 픽업 트럭은 특성이 어떤가요? 옵션이라고 부르지만 거의 맞춤형 생산에 가깝죠. 그럼에도 국내 공장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공장이라고 무조건 생산성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르노 삼성 두
부산 공장은 20.86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세계 8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QM6 생산 1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이때의 좋은 평가가 지금 어떤 걸로 이어졌나요?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신형 전기차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르노코리아는 신차 개발, 신차 생산, 그리고 신차 판매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도 봐야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법이 존재한다는 게 있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자동차 주요 생산국들 있죠. 이 중에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노조가 파업하거나 휴무일 같은 걸 명분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교대 인력이라든지 다른 대체 인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회사 입장에서 생산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만약에 공장이 멈춰요. 그러면 대신해서 근로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도 훨씬 유리합니다. 파업을 하려면 노조원 찬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절반만 찬성하면 되고요. 미국은 노조원 찬성률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독일은 7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GM 사장이었던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임금 교섭 주기가 4년인데 비해 한국은 1년으로 너무 짧다. 매년 임금 협상을 준비하느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쉽지 않았던 때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파업 뉴스가 나오는 현상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거죠. 결국 이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생산성도 떨어져. 돈은 매년 더 나가. 파업하고 협상하느라 머리 아프고 그동안 생산도 못해. 결국 해외 공장보다 경쟁력까지 떨어지는데 누가 국내 공장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한국GM 사례를 보다 보면 이거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르노코리아는 글로벌 상위권이니까 뭐라 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GM 본사에서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한창 노조가 임금 협상으로 으름장을 놓을 때 자꾸 그러면 한국 떠난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2020년 이 당시 국내도 아닙니다. 미국 GM 수석 부사장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노조 파업으로 생긴 생산 차질이 2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창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연초에 차질이 생긴 물량만 6만 대에 달했거든요. 총 8만 대란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장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 GM 노조는 차량 생산 물량을 인질로 잡고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GM에 신차를 투입하거나 하는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노조의 형태는 한국을 경쟁력 없는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작년에도 파업을 했죠. 이때는 부분 파업이었는데 전반조랑 후반조가 총 합쳐서 4시간 파업, 잔업과 특근 거부, 조합원들이 생산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도 이유는 임단협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5월 28일부터 7월까지 임단협 교섭만 13번이나 열렸거든요. 그런데 별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부분 파업이라도 단행한 거죠. 이 상황에서 새로 뽑힌 노조 지부장이 누구예요? 김준호 씨죠. 진짜 강성 중에 강성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선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를 협박해 돈줄을 만들고 틈만 나면 굳이 매각 등의 혈안이 된 GM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 틀린 말은 없지만 워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하죠. 이런 걸 보면 앞으로 GM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한국은 기피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GM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앞으로 전기차가 중심이 될 거고 다들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려고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안 하겠대요.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부평 공장이랑 창원 공장도 문 닫을 운명이라는 거 아닌가요? 노조가 너무 미래를 못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을 때 산업은행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하나 있거든요. 10년 공장 유지요. 말 그대로 10년만 공장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벌써 2022년입니다. 2028년이면 이 공장 유지 약속도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든 정부는 자국 생산, 자국 이익 정책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공장이랑 직원 경쟁력도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 GM이 한국에 뭐하러 공장을 두겠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국 공장 라인을 늘리거나 새 공장을 짓는 게 더 낫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얘기인가요? GM이 2025년까지 한국 시장에만 전기차 10종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보급형 모델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모델, 픽업트럭, SUV, 크로스오버, 럭셔리 모델 진짜 다양한 차종을 출시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공장이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정부는 자국 생산 우대 정책 같은 걸 펼쳐요. 그리고 GM이 한국을 좋게 평가해요.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차종 정도는 국내 공장에 배정하지 않았을까요? 노조는 사실 2018년 이후로 GM 눈밖에 나는 짓을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철수 각 잡고 있던 회사한테 야야 이참에 무조건 철수해 이렇게 부채질 한 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걸 무조건 욕할 수 있을까요? GM이 내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노조 관계자라면 이걸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는 전량 수입할 계획이며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은 없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성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서의 유일한 초점은 차세대 크로스오버의 성공적인 출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 눈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마지막 남은 트레일 블레이저랑 앞으로 생산할 크로스오버 모델 이걸로 마지막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트레일 블레이저도 생산성이 감소하면 크로스오버 모델을 투입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또 생기거나 생산성까지 떨어진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GM 대우 시절부터 지켜봐온 아저씨들이 쉐보레를 국산차로 부릴 거냐 수입차로 부릴 거냐 이런 논란이 한창 있었을 때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차종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논란이 여지없이 수입차입니다. 원래 미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차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쉐보레가 공장을 폐쇄하고 나서 괜히 수입차 등록을 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각 잡고 있던 걸 국내 생산 환경과 조건이 제대로 부채질을 했다고 봅니다. 노조는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보장을 위해 힘쓰는 단체죠. 그런데 항상 나오는 말이 노조가 없었으면 지금 너네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었겠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진짜 생존권을 지켜주고 있는지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